이것은 M2 기관총으로 마디우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아주 안정적인 총이라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참호 공격 훈련에서 미 해병들은 장거리 포화로 적의 기세를 꺾을 때 이 총을 사용합니다. 선배격인 게틀링 총과는 달리 마디우스는 손잡이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만 걸고 있으면 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연속해서 총알을 발사할 수 있죠. 마디우스 역시 다른 현대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천재적인 발명가의 작품입니다.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자동 화기의 탄생이었죠. 19세기 말의 발명가 하이람 맥심은 토머스 에디슨이나 라이트 형제와 경쟁했던 실력자였습니다. 그의 여러 발명품 중엔 쥐덫과 초기 형태의 비행기도 있었죠. 비행에 성공했다면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883년 맥심은 새로운 전자동식 기관총을 발명해 특허를 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발명품이었죠. 그는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친구들과 소총 연습을 하다가 발명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발사 시에 거센 반동 때문에 어깨가 아팠고 계속해서 총알을 장전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죠. 그는 한 문제를 이용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동의 힘을 이용해 자동으로 총알을 장전한다면 어떨까요? 작업실로 돌아온 맥심은 천재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기관총의 주요 구성 요소는 탄창과 볼트입니다. 총알이 발사될 때 이 둘은 반동에 의해 뒤로 밀려나게 되죠. 사용한 탄피를 버리는 용수철의 움직임에 의해 총신은 다시 앞으로 밀려옵니다. 이때 볼트는 또 다른 용수철에 밀려 앞으로 나오면서 다음 총알을 장전하고 발사합니다. 반동 덕분에 이 총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재장전과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맥심은 기관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조언했죠. 돈을 긁어모으고 싶으면 유럽 사람들이 대규모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발명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맥심은 런던으로 이사해 자신의 뛰어난 기술력과 막강한 홍보 활동을 결합한 공격적인 판매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관총에 관한 소식은 대규모 홍보를 통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맥심은 각국의 무기 상인들을 초대해 기관총을 직접 쏴보게 했습니다. 하이람 맥심은 모든 강대국에 자신의 강력한 기관총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이 싸움에 끌려들어가게 되죠. 훗날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불리게 되는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징병됐습니다. 기관총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병들이 소총과 총검으로 싸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측 육군들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를 가로질러가 근거리 전투를 통해 적을 죽이는 것이었죠. 이렇게 공격하는 병사들은 쉽게 기관총의 먹이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1차) 대전 때 독일군들은 측면의 기관총 2적만으로 참호 전체를 엄호할 수 있었습니다. 각 기관총은 참호 앞의 일정 구역을 엄호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적이 공격해와도 포병들은 곧바로 사격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죽음의 구역으로 들어올 때를 기다립니다. 두 기관총의 범위가 겹치는 구역으로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집니다. 영국군 포병들은 양 측면에서 붙는 총알로 인해 무수한 사상자를 냈죠. 쏨 전투 첫날은 영국 군사 역사상 최악의 사상자를 낸 전투로 기록됩니다. 병사들은
독일군의 기관총 2정이 만드는 죽음의 구역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적의 기관총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고 세계대전은 피로 물든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양측에서 집계한 기관총의 최종 희생자 수는 무려 550만 명에 이릅니다. 역사학자 바질 리델 하트경에 따르면 정치가들은 양측의 공격력을 마비시킨 하이람 맥심의 손안에서 놀아나는 꼴이었다고 합니다. 기관총의 막강한 방어막을 뚫으려던 수많은 시도는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기관총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그 기본 설계는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M2는 1921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총신의 반동 원리는 그 이전에 나온 하이람 맥심의 발명을 그대로 따릅니다. 1초에 7발을 발사하는 M2의 묵직한 탄환은 벽도 꿰뚫을 수 있습니다. 2km 거리에 있는 적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차 대전 때처럼 교착 상태가 아닙니다. 위를 점한 보병대는 적의 참호로 진격합니다. 반동에 의해 뒤로 밀려나게 되죠. 사용한 탄피를 버리는 용수철의 움직임에 의해 총신은 다시 앞으로 밀려옵니다. 이때 볼트는 또 다른 용수철에 밀려 앞으로 나오면서 다음 총알을 장전하고 발사합니다. 반동 덕분에 이 총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재장전과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맥심은 기관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조언했죠. 돈을 긁어모으고 싶으면 유럽 사람들이 대규모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발명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맥심은 런던으로 이사해 자신의 뛰어난 기술력과 막강한 홍보 활동을 결합한 공격적인 판매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관총에 관한 소식은 대규모 홍보를 통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맥심은 각국의 무기 상인들을 초대해 기관총을 직접 쏴보게 했습니다. 적이 공격해와도 포병들은 곧바로 사격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죽음의 구역으로 들어올 때를 기다립니다. 두 기관총의 범위가 겹치는 구역으로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집니다. 영국군 포병들은 양 측면에서 붙는 총알로 인해 무수한 사상자를 냈죠. 쏨 전투 첫날은 영국 군사 역사상 최악의 사상자를 낸 전투로 기록됩니다. 병사들은 독일군의 기관총 2정이 만드는 죽음의 구역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적의 기관총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고 세계대전은 피로 물든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양측에서 집계한 기관총의 최종 희생자 수는 무려 550만 명에 이릅니다. 역사학자 바질 리델 하트경에 따르면 정치가들은 양측의 공격력을 마비시킨 하이람 맥심의 손안에서 놀아나는 꼴이었다고 합니다. 하이람 맥심은 모든 강대국에 자신의 강력한 기관총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이 싸움에 끌려 들어가게 되죠. 훗날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불리게 되는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징병됐습니다. 기관총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병들이 소총과 총검으로 싸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측 육군들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를 가로질러가 근거리 전투를 통해 적을 죽이는 것이었죠. 이렇게 공격하는 병사들은 쉽게 기관총의 먹이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1차) 대전 때 독일군들은 측면의 기관총 2정만으로 참호 전체를 엄호할 수 있었습니다. 각 기관총은 참호 앞의 일정 구역을 엄호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초기 형태의 비행기도 있었죠.
비행에 성공했다면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883년 맥심은 새로운 전자동식 기관총을 발명해 특허를 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발명품이었죠. 그는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친구들과 소총 연습을 하다가 발명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발사 시의 거센 반동 때문에 어깨가 아팠고 계속해서 총알을 장전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죠. 그는 한 문제를 이용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동의 힘을 이용해 자동으로 총알을 장전한다면 어떨까요? 작업실로 돌아온 맥심은 천재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기관총의 주요 구성 요소는 탄창과 볼트입니다. 총알이 발사될 때 이 둘은 이것은 M2 기관총으로 마디우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아주 안정적인 총이라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참호 공격 훈련에서 미 해병들은 장거리 포화로 적의 기세를 꺾을 때 이 총을 사용합니다. 선배격인 게틀링 총과는 달리 마디우스는 손잡이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만 걸고 있으면 다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연속해서 총알을 발사할 수 있죠. 마디우스 역시 다른 현대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천재적인 발명가의 작품입니다.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자동 화기의 탄생이었죠. 19세기 말의 발명가 하이람 맥심은 토머스 에디슨이나 라이트 형제와 경쟁했던 실력자였습니다. 그의 여러 발명품 중엔 쥐덫과